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김재호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2015 교회재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2차 교회연합 의료선교 세미나에서는 단기의료선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는 국내 최대 교단 선교부입니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이사장 김재호 목사는 소통과 대화, 정직과 투명성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역 중반부에 접어든 김재호 목사를 만나 GMS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예장합동 GMS는 교단 선교부로는 최대 규모로 현재 세계 100개국에 2,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난해 GMS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재호 목사는 취임 당시 소통과 대화, 신뢰와 사랑, 정직과 투명을 GMS 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재정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GMS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먼저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단체든지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결과 우리 GMS를 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김 목사는 이를 위해 면직됐던 선교사들을 복직시키는 등 선교사들과의 신뢰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사 간에 또 선교사와 이사 간에 또 이사와 이사 간에 이 소통과 대화가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한 달에 어떨 때는 40명 이상을 내가 만나가지고 대화 듣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했고 이제 임기의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 김재호 목사는 남은 임기 동안 GMS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세계 선교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열기가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분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선교 훈련만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의 미래 지향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선교 연구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가 점점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고 근데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선교 그게 맞도록 하는 이 연구소를 이제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선교사 재교육과 은퇴 후 삶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선교사들이 마음 편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장현입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의 처우와 목회 활동비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기준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물질적 지원은 크게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비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목회 활동비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입니다. 교회재정 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목회자의 처우를 교회가 감당할 때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문제라며 신뢰도를 잃어가는 교회가 사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아서 수탁자로서 청직이 일을 하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대신한다면서 교회가 쉽게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과도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감신대 유경동 교수는 성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돼야 할 요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성직으로서 어떤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때 그 활동 자체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들은 개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목회자 처우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지구촌 재난과 전쟁 등 선교 환경은 전통적 단기 의료 선교 전략에 발빠른 능동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교회연합 의료선교 세미나에서는 교회 의료선교팀이 올 한 해 현장에서 체험한 의료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의료선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선교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역이 가능하므로 유용합니다. 의료선교 불어국가가 생겨나면서 일회성 선교에 대한 회의와 한계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영락교회와 지구촌 교회 등 9개 교회는 선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회 연합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해마다 의료 봉사 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봤었던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의 의료 봉사를 홀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의료 인력과 또 재원을 가지고 의료 봉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현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명춘 박사는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단체와 개인을 연결해 약품 지원과 의료기 대여를 관장할 선교 코디네이터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여러 팀들이 같은 목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일단 교회 연합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팀이 가지고 있는 한계,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어떤 온라인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보다 효과적인 지속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임의용과 네일아트 등 연합봉사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해외 의료 선교지 선정 시 분쟁과 위험 지역은 피하고 신규 장비 확보로 질적 향상을 지향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단기 의료 선교가 너무 환자를 몇 명 받느냐, 수술을 몇 명 했느냐, 여기에 좀 치중했다면 다양하게 치료만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의료인들을 키워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 교육 선교로 좀 패러다임도 바꾸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도 저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좀 가야 되는 그런 선교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역교회 간 연합으로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소양을 갖춘 의료 선교 참여 예정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단기 의료 선교는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과 백석의 교단 통합을 축하하는 아우름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아우름은 여럿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을 담은 우리말로 백석예술대학교 개교 39주년 기념 및 예장 대신 백석의 교단 통합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통합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임원 목사, 백석예대 교수와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백석이 세상을 아우르다라는 부제와 걸맞게 장애우,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이 함께했습니다.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백석예대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백석 오케스트라와 백석 미션 콰이어, 소프라노 김은경, 바리톤 우주호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인 드림위즈 앙상블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해 진단하고 목회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회 컨퍼런스가 고령화 사회와 목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과 새세대 아카데미가 함께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목회 현장에서의 대안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기조 발제를 전한 새세대 아카데미 원장 곽요셉 목사는 성경에는 은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며 나이가 드는 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과제에 대해 발제한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 강창희 대표는 한국 교회는 고령화와 함께 저성장이라는 위기에도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앞에 한국 교회는 목회자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호남신대 이상훈 교수가 고령화 시대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응에 대해, 연세대 유영권 교수가 고령화 시대의 심리 상담에 대해,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목회적 응답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이슬람 대책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24회 영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앞서 국내 이슬람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무슬림 이주 노동자를 받을 때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에서의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를 언급했습니다. 꾸란의 이슬람과 성경의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제한 동산교회 유종필 담임 목사는 기독교와 이슬람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교리를 믿는 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목사는 두 종교의 공통점을 통해 상호 간의 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하며 이를 통해 무슬림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선교신학연구소장 이동주 박사와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FIM 국제선교회 유해석 선교사 등이 발표했습니다. 2013년 10월 시작돼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철로역정이 시즌7에 막을 올렸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바탕으로 한 연극 철로역정은 시즌7을 맞아 새로운 배우들로 재구성됐습니다. 주인공 필그림이 떠나는 여정을 통해 원작이 전달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진리를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연극 사이사이에 10곡의 음악을 곁들여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극단 조이피플 서은영 연출은 철로역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원작의 방대한 줄거리를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라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극적인 스토리로 인해 일반 관객들도 즐겁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로역정 시즌7은 내년 2월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큰믿음교회 소속 장모 목사가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장모 목사는 3일 밤 강남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 들켜 경찰에 넘겨졌으며 경찰 진술에서도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큰믿음교회를 담임하는 변승우 목사는 그는 자신을 조절하기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유동선 총회장 외 임원들이 지난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제정 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신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만든 교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국가와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고 통일에 대비해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국론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한국 YWCA 연합회 제13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이 지난 3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여성 지도자상에는 아하 가족성장연구소 김수지 이사장이 대상,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이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간호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돌봄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환자들과 동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영화전용관 필름포럼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땡스 기빙데이 기획전을 엽니다. 기획전은 공존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정 중인 스리랑카를 탈출해 프랑스로 건너간 난민 문제를 다룬 뒷판, 낯선 이들이 땅끝 바닷가에서 만나 서로를 도우며 아픔을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 등 서로 다른 낯선 이들을 만나 공존을 이루고 공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담은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